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일단 인구 정책이 중요하지 않나. 괜찮은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자꾸 입주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라북도에 다시 돌아와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북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 있잖아요. 인구 정책부터 신경 써야 희망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북은 아이 울음소리 들을 수 있는 지역이 드물다고 하잖아요. 출산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북이 농도로서의 특색을 잘 살려서 농촌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환경을 강점으로 특색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북이 희망적인 지역이 되려면 정말 틀에 박힌 소리지만 기업 유치에 신경을 좀 써야겠죠.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가 일할 곳이 없어서거든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증가하니까 기업 유치에 좀 사활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전북에 있는 기업들도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어제가 임시 공휴일을 지나 오늘 개천절까지 긴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은 도민 여러분에게 앞으로 전북이 희망적인 지역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역시 기업 유치에 대한 바람, 그리고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 전북의 정치인들도 곳곳을 돌며 이런 민심을 청취했을 텐데요. 반대로 도민들은 현재 정치를 보며 희망의 신호를 발견했을까요? 당장 큰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민선 8기 전북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실제 자리까지 잡은 기업 현황들, 그리고 처음부터 고향 전북을 지키고 있는 향토 기업들도 많습니다. 창대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이야기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전북 경제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기대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소개하고요. 채용 계획도 들어보고 여러 애로사항들도 청취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정과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셔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단의 양선화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임동욱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임동욱 회장님과 이 화요일 고정 코너를 만들기 전부터 중소기업 이야기는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행자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떠세요? 중소기업 협회의 CEO분들과 많은 말씀들 나누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게 물론 저희 방송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나름 고무도 있고 희망을 좀 많이들 말씀하십니까? 네, 이제 그 고정화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페트롤 전북을 많이 들으면서 전화도 많이 와줬고 또 한 번은 좀 참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이 방송이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제든 열려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만을 소개하는 코너를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떠나가는 청년 인구들 또 구직이 필요한 취업 준비생들 이분들에게 우리 중소기업을 좀 더 알아가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 코너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의 행정에서 우리 양선화 단장님 노력하고 계십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정착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1014 특히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에 기업에 대한 이 속도라고 할까 방향성 상당히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단장님은 누구보다 실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새로 지사님 오시고 나서는 예.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또 이외에도 외부에 있는 기업들 유치를 통해서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도 그 1014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3군데 정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십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사정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을 꼭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연락하고 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아주 많은 행정의 전문가들 계시겠습니다만 기업 유치 추진단에도 단장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네. 더 기대하는 바가 크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가장 어려운 기업들을 맡겨주셔가지고 예.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임동욱 회장님 그 유니온과 피치케이블도 그 1014의 기업이십니까? 네네네. 예. 어떻게 소통을 행정과 하시면서 좀 느끼는 점은 어떤 점이세요? 네,
저 뭐 가끔 전화 오셔서 방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애로사항 청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때는 좀 민원도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정책 자금 부분을 좀 활성화 좀 시켜달라 하시면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고 저는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전화도 가끔 뭐 농담도 하시고 해주시고 요즘에 힘드시는 어떤 기운도 주시고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을 위해서 현장 방문과 더불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순호 단장님, 자 기업 유치 우리 김건영 지사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유치 현황 어느 정도 집계가 됐을까요? 민선 8기로만 기준을 좀 보면 8월 말에 67개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 67개사가 6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 이게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를 포함한 포함해서, 겁니다. 2차 전지만 하면은 한 17개 정도 기업이 되고요. 5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사실 과거 비교를 굳이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런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어떤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 또 아울러서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 현황 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이 된 건지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IRA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던 새만금이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부지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부지가 대한민국에서는 새만금이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뭐 우리 지역만 유치된 건 아니고 4곳의 지자체가 유치가 된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넓은 이 부지가 또 하나의 장점. 아울러서 이제 깊이도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자 임동욱 그 회장님,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민선 8기. 기업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환영의 입장이고 상당히 고무가 돼 있습니다. 지금의 도정의 어떤 기업 유치, 그러니까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향토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아까 1014도 있습니다만 어떻다고 보세요? 네, 먼저 그 기업 유치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역동적인 것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라북도가 처한 현실이 기업 업종별로 어떤 산업화 군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어떤 큰 규모의 어떤 경제를 좀 추구를 했으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여기에 기업들을 좀 잘 만들어서 수도권 진출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바라는 부분이 좀 기업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 기업들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많은 혜택, 세금 감면이라든지 뭐 어떤 혜택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조건들을 가장 많이 또 제시하고 고려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대목입니다.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내외적으로 접근성을 굉장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잘 물류를 보낼 수 있고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가를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력 채용이 잘 되는가. 그렇죠. 이게 보통 고도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인력을 잘 수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재정 지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김건영 지사 인터뷰 속에서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부터 한다고 합니다. 기업 전북으로 좀 오십시오 그러면, 아니 거기 가면 인재가 있습니까? 사실 그 인재라는 그 기준도 참 애매모호합니다만 어쨌든 그 전문적 영역, 산업 생태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2차 전지 분야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과의 연계랄까, 라이즈나 RIS, 글로컬 대학으로 가고 있는 이 대학과의 어떤 전문성 부분, 또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도 행정과 기업 또 대학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성이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김관영 지사님 오신 다음부터는 대학교하고 또 교육청, 그다음에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IS 사업이 그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도 석사, 박사와 같은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또 현장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폴리텍 대학이나 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접근성과 재정 지원은 뭐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의 필요성이 필요한 부분. 임동욱 회장님도 채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도권에 또 사무실을 두고 또 그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또 그렇게 그런 형태를 유지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전북에 사람들이 청년들이 좀 떠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역인 유출에 있어서 어디 자치단체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기업 현장에서도 그 인재 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전라북도만에 그러면 어떤 인재 채용의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대학에서는 대학 나름대로 인재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에서 좀 더 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얼마 전에 뭐 통계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 얘기를 했더니 그 가족과 어떤 주거 이 부분이 거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환경들을 반대로 어떤 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나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예. 자, 기업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이 구직을 원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다각도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목소리를 행정과 기업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어떤 그 재정적 지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양선화 단장님, 어떤 단순 재정 그리고 떠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이제 그런 단순 재정 지원 보조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실패 경험도 있고요. 네, 일단 보조금이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라북도도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만 또 보조금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1인 1사 공무원제를 보면 가장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 채용 말고도 자금 지원 관련해서도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금리로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는 부분, 융자에 관련된 부분, 2차 보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창업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펀드 지원하는 부분 등 좀 다양한 측면에서 자금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R&D 분야 하나, 인력 양성 분야 하나, 창업, 스마트폰 연계 지원 방안, 부지 제공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분야를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북의 기존 기업 지원도 중요하고 현재 전북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1410 정책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조금 더 어떤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 부분들을 좀 갖고 있을까요? 그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보면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일자리 채용에 관한 사이트가. 근데 이번에 저희가 워크넷에 등록한 구인 구직 간의 취업 컨설팅 및 취업 연계를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센터의 그 플랫폼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거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그래도 구인난 구직난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금 지원에 관해서도 그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가리지 않고 하나의 풀에서 다 지원하는 정책을 가졌었는데 이제 좀 작지만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룸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업을 좀 지원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기업 현황을 얘기를 해드릴 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기사화돼 있는 내용 속에서 100대 기업 중에서 본사를 둔 기업은 하나도 없고 1000대 기업 중에서 1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노비즈 협회도 회장을 맡고 계신 임동훈 회장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현 주소이긴 합니다만 기회의 어떤 전북의 산업 생태계로 좀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도도 지금 함께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리고 이노비즈 협회 좀 소개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뭐 전라북도에 그 이노비즈 기업이 뭐 한 500개가 넘습니다. 예. 이노비즈 기업은 아무리 이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가지고 있고 기업 부설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회사라고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연구개발 위주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 생태계 구조를 전라북도는 좀 약간 차별화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 선호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을 해서 우리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맞는 것을 좀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석유, 조선, 화학 부분 어떤 이런 전체 전국의 실업률이 1등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 특히 뭐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뭐냐 그러면 어떤 교육이나 뭐 정보통신, 문화 콘텐츠 이런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를 전라북도에서 많이 만들어줘서 우선 1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좀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요즘에 서울 유출을 많이 가잖아요. 다시 또 리턴하는 청년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서 보니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막상 해보니까 너무 치열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튼 그런 어떤 리턴하는 청년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이 부모님 세대, 기성 세대들은 아니 연봉 많이 주고 복지 잘 돼 있으면 좋은 회사지 뭐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MZ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임동훈 회장님 과거에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 직원들을 살펴봤을 때 일자리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에 즐길 수 있는 그 주변의 인프라 환경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생태계가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전라북도가 그래도 그 어떤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아까 그 가족과 그다음 주거 문제에 한 40%에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통계조사에서 나왔듯이 결국에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 이 부분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적인 것을 잘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는 청년들을 좀 만들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턴 청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긴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올라가지 않고 우리 부모님 곁에서 전북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아마 이런 말씀들도 많이 나누실 거고, 사실 집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 직업을 찾아간다는 것이 마냥 좋아 보입니다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그 고립된 생활 속에서 오는 박탈감 여러 가지 것들을 겪어야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것도 이제 행정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 정책과가 있죠, 도에. 네, 도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어떤 민원이라 그럴까? 청년 협의회가 있어서 소통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물론 청년 기업도 있습니다만 단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세요? 지금 임동훈 회장님 말씀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냥 뭐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을 좀 하는데요. 기업들은 이제 채용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제 청년들은 들어갈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기업 유치를 해도 이제 들어보면 퇴사하는 인원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아마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나 아니면 IT나 금융과 같은 기업들은 아니어서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수도권에서 내려오기를 또 굉장히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셔서 그렇죠.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3금융 중심지 이런 것들이 공약으로서 지켜지면 관련된 인프라가 내려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떠나지 않아도 되는 예, 우리 청년들이 많아질 거고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의 노력이 현실화돼야 되는 부분까지 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면서 도의회도 양선아 단장님과 이노비즈 협회 임동욱 회장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노비즈가 한 500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기술력 신형 기업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기술력 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제조업에서 또 새로운 분야, 새로운 생태계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예.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새만금을 이슈로 해서 뭐 2차 전지나 이런 익산, 군산, 완주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규모에 있는 사업을 펼친다 하면은 그중에 가장 서포트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형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슨 소상공인이나 벤처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중간 허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형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강소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믹싱을 하면은 어느 도 못지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예를 있다고 들어서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좀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좀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도 아마 TV 이쪽에도 아마 나오셨을 출연, 것 같아요. 출연 그 정경심 대표인가요? 예. 네네. 그쪽에도 뭐 수소 설계 부분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회사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결국에는 그 기초적인 어떤 기술 기반이 안 되면은 그 갖출 수 없는 거거든요. 수많은 연구 자료와 기획 부분부터 설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대기업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대한 중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대목이신 거죠. 네네네. 소재 부품 장비는 전라북도에서 그 회사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산자부에서 선정하는 회사가 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없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도 굉장히 육성해야 되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자, 이런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채워가는 이런 기업 현황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들마다 뭐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접근성이라고 하는 물류 부분이 이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 페트롤 전북에 출연하셨던 남원의 그 디자인 행거를 만드는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차를 올려 보내야 되는데 이 참 큰 차를 올려 보내면 물류비가 적게 드는데 양은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작은 차로 올려 보내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행정에서는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책도 있고요. 네, 그 실질적으로 일반 산단하고 국가 산단에 있던 기업보다는 농공단지에 있던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이 많고 물류비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차에 다 싣고 가기에는 그 정도의 물량이 되지 않고 이걸 다 모아서 가기에는 시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만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2020년부터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저희가 58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물류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산단이나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물류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임동욱 회장님 실제적으로 어째서 이 물류비 관련해서 기업하신 분들 말씀? 아마 도에서 그 물류비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지원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기업들에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 지인 대표님들께서도 물류비가 결국에는 뭐 수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도 확장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임동욱 회장님, 그 이제 국가의 전략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전북을 얘기할 때 이제 탄소를 빼놓을 수 없고 지금 완전 이제 수소 특화 산단도 유치가 됐습니다. 이제 탄소와 산소 또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가는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되게 될 텐데 탄소 이야기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현재 주수를?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저번 주에 상하이 박람회를 다녀왔거든요. 예. 전국에도 그렇지만 세계 시장을 보면은 아직 그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탄소 박람회를 가져왔던 때와 예. 지금에 다녀왔던 때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 결국에는 그 가장 약진으로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그때 뭐 부스가 뭐 한 10개 정도 있었다면은 지금 한 150개, 뭐 200개 이 정도로 한 10배 정도 이상 성장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의 중심지 우리 전라북도가 기업이 없다는 것이 많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까 뭐 수소나 탄소 이런 부분에서 융복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않으면은 앞으로 탄소 산업이 발전을 큰 이루지 못하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거든요. 예. 탄소진흥원이 있는 우리 전북으로서 양순환 단장님이 탄소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탄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는 지금 이제 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방 기업이 있고 결국은 전방 기업 이거를 수요를 받아가지고 최종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근데 중국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은 좀 중저가형 탄소를 만들고 있고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 있긴 하지만 결국은 고가형이고 첨단형으로 만들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예. 탄소 관련 기업이다라고 다 명명하진 않지만 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 그다음에 탄소를 사용할 수 있는 항공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의료기기도 사실은 탄소를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통해서 행정과 기업의 앞으로의 또 각오나 계획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임동욱 회장님, 이노비즈 협회가 올해로 우리 전북이 지금 몇 회시죠? 지금 한 12년. 12년. 네. 예,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만 그래도 잘 가고 있고 더 성장하리라 봅니다. 지금 뭐 이노비즈 협회를 대표에서 나오시긴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CEO로서 어떤 말씀을 좀 우리 방송을 듣는 도민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전라북도가 기업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마라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결국에 바이오 리듬처럼 높았다가 또 낮아졌다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산업 형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들 명절도 잘 보내시지는 못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힘내시고 열심히 해서 우리 전북 발전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페트롤 전북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전라북도 기업 유치 추진단의 양선환 단장님 행정의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전북이 투자할 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다각도로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아마 모든 기업들이 다 만족하지는 못할 상황일 겁니다.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이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페트롤전북 화요일 코너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이 코너에 대한 총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요. 연말 멍석 토론에서 그동안 출연하셨던 우리 기업분들 모시고도 행정 모시고 어떤 변화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 해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단의 양선화 단장, 이노비즈 협회 전북지회 임동욱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